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충무이키 해축팬 409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효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정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충무이키로 오시면 또 영상과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광고 문의는 하단의 이메일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충무이키는 프리미엄 브라이트 차단 안경 루크아이와 함께합니다. 또 옵타의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 축구 데이터 공급 업체인 스탯 플랫폼의 국내 공식 협력사 그라운드 빅북과도 함께합니다. 또 충무이키는 세계 최고의 VPN 노드 VPN과도 함께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또 오랜만에 세 명이서 네.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또 민정님도 이 사정이 있으셔서 오랫동안 또 못 오셨는데 일단은 지금부터 합류가 됐고요.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세 명이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오프닝 토크 해볼 텐데요. 일단 주말간의 다른 소식들은 저희가 본 주제로 다 넣어놨고 안 다른 소식 중에 좀 큰 소식이 엘클라시코 또 리그 경기지만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스코어 자체가 4대3 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결과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이제 이겨야지만 좀 우승 그쵸. 희망을 조금 살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결과 먼저 이제 얘기를 하면은 결과 4대3 뭐 승리를 하면서 바르셀로나가 거의 뭐 이건 이제 우승 경쟁은 끝났다라고 봐야겠죠 이건? 이 우승 경쟁을 보니까 네. 지금 7점 차예요. 네, 3경기 남았죠. 네, 3경기 남았는데 7점 차고 득실차도 지금 바르셀로나가 거의 20골 이상 앞서고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역전이 뭐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사실상 힘들다.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서 또 주목이 됐던 거는 이제 음바페가 또 오랜만에 또 힘을 보여줬다 본인. 이거 헤트트릭 했잖아요 이번 경기. 그렇죠. 네. 이번 경기 헤트트릭 하면서 이번 시즌 리그 27번 득점을 기록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리그 말고 시즌으로 봐도 36골이에요. 또 빠져있는 기간이 조금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제외하더라도 음바페가 첫 시즌임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잘했다 이번 시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음바페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약간 힘을 보여줬다 이렇게 네. 하고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 입장에서는 뭐 다 4대3으로 약간 끝난 게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와 별개로 조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바르셀로나의 차이가 좀 보이긴 했어요. 오늘도 살짝 네. 한계점이 보이긴 했죠. 근데 이번 경기는 사실 지난 코파델레이 결승전도 그렇고 살짝 판정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뭐 계속 여기는 뭐 이게 레알 마드리드가 본격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주장하면서 막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지만 그냥 경기 안에서도 뭔가 이상한 게 많긴 해요. 그렇죠. 네. 그냥 일단 경기 전부터 그 레알 SNS로 그거 코파델레이 결승부터 하던 거잖아요. 네, 갑자기 막 심판 비난하는 영상 같은 거 올리고 이러면은 사실 심판 입장에서도 이게 신경이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 이제 코파델레이 결승에서도 막 마지막에 그때가 그때죠. 뭐 리디거 캔슬에 네네네네. 떨고 퇴장 네. 당하고 막 막 얼음 뭐 던지고. 던지고. 네. 그때죠 그게.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레알 입장에서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실상 경기를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그렇게 불만이 있을 만한 그런 뭔가 그런 것인가? 라는 물음표는 들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바르셀로나가 불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시즌 초반에 그 비니시우스가 한창 심판이랑 막 좀 언쟁을 하면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동료들한테도 좀 올맞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맞을까요? 뭐만 하면은 약간 네. 물론 당연히 선수 입장에서 어필을 네. 할 만하죠. 네. 근데 좀 요즘 레알 마드리드의 행태를 보면은 정도가 조금 심하게 가는 것 같긴 해요. 네, 뭐 얘네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과한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도 조금 지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그와 별개로 바르셀로나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좀 떨어지면서 위기가 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와의 이 중요한 경기에서 이겨내면서 일단은 뭐 리그 트로피도 따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뭐 최소한의 성과는 이제 얻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러면 이제 코파델레이랑 리그까지 해서 이제 2관왕 그래서 도메스틱 더블까지는 뭐 되게 됐네요. 네. 그래서 뭐 바르셀로나는 뭐 이 경기에서도 뭐 야말이나 이런 선수들 좋았던 거 보면 하피냐도 뭐 득점도 했었고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미래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 좀 희망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아쉬웠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됐고 이제 바르셀로나 이제 우승하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이제 레알 쪽 얘기로 들어가 보면은 안첼로티 이별은 이제 확실시가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감독 이야기가 또 최근에 나왔습니다. 사비 알론소가 파브리시오 로마노의 기사까지 뜬 거 보면 사실상 확정이 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로마노의 특유의 표현이 Here we go 해가지고 알론소 이제 간다 레알 이렇게 딱 나왔는데 요즘은 사실 그 Here we go를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라 그래야 되나 막 애매한데 안 네. 써요. 그래. 그래서 진짜 막 오히려 뒷북치는 게 아니냐 이런 약간 비판이 있을 정도로 앞에 막 네. 사족을 붙이잖아요. 뭐 Here we go soon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사족을 붙이면서 이적서를 생산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족이 없고 그냥 Here we go가 뜬 것 자체가 이번에 입장에서는 진짜 좀 확실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적서에 있어서. 사실 사비 알론소가 나가는 것 자체는 좀 일찍 네, 떴거든요. 이거 공식 발표가 나왔죠 레버쿠젠에서. 네, 그래가지고 아마도 다들 레알 마드리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파브리시오 로마노가 어찌됐든 이어리고라는 이 메시지 자체가 좀 그래도 강력한 네. 어조잖아요. 그런 거를 따져보면은 아마 레알 마드리드로 다음 시즌에 이적하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론소가 레알 가면서 가장 궁금한 거는 이 과연 알론소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백스리를 쓸 것인가 백포를 쓸 것인가. 지금 사실 이 멤버를 보면은 백스리보다는 이제 백포로 가는 게 맞는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알론소 감독 자체가 그 뭐 백스리만 쓰는 감독은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하죠. 네. 혼용해서 쓰니까 레버쿠젠에서. 옛날에 그 소시에다드 감독할 때도 백포를 썼었고 최근에도 백포랑 비슷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따져본다면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포메이션을 사용할 여지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뭐 그리고 이제 리버풀 팬들한테 좀 불편한 내용이지만 이제 아놀드가 가잖아요. 네. 그러면 아놀드가 어쨌든 평범한 풀백이 아니고 좀 특이한 풀백이기 때문에 뭐 약간 프림퐁을 레버쿠젠에서 특이하게 활용하는 것처럼 뭔가 이런 풀백의 활용도에 있어서도 뭐 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말도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아놀드도 비슷하게 활용을 하면은 더 좀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뭐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에 뭐 안첼로티도 물론 이제 대단한 감독이긴 하지만 이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들이 확실히 있긴 했거든요. 네. 디테일이 좀 아쉽다.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알론소가 가면은 안첼로티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팀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로움을 많이 부여했던 감독 밑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팀원들은. 안첼로티는 네. 좀 그렇죠. 예. 여러모로 자유롭죠. 근데 이제 사비 알론소 감독이 가면은 본인이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전술 공부도 되게 많이 하는 감독이고, 그래서 이 자유롭던 선수들을 어떻게 하나로 뭉치게 만들지, 뭐 리더십적인 측면도 한번 봐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알론소가 강점이 있는 건 이제 이런 레알 마드리드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렇죠. 또 실제로 오랫동안 활약했잖아요, 레알에서. 네. 물론 이제 다른 팀들도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래도 레알에서 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또 확실히 있을 것 같고 또 선수 커리어도 상당히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도 뭐 어느 정도의 이제 리스펙은 갖고 뭐 지단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리스펙은 갖고 좀 알론소를 따를 수 있는 분위기 자체는 초반에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일단은 축구 팬으로서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러면 이거 클럽 월드컵부터 가나요? 예? 아마 그러지 않을까 진짜요? 싶긴 오, 하거든요. 바로. 그렇게 빨려. 근데 클럽 월드컵 지금 당장 한 4주인가? 그렇긴 하네요. 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네. 궁금해요, 저는. 클럽 그래서, 월드컵이 네. 좀 기준이 애매해졌어요. 네. 사실 옵시즌인데 클럽 월드컵이라는 규모 자체가 좀 크잖아요. 상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네. 이거. 네. 캠스보다 커요. 진짜 많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특히 뭐 더브라이너나 네. 밀러 같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나는 선수들은 어떤 식으로 이 계약을 종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이 계약서를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밀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클럽 월드컵까지만 한다. 네. 이렇게 또 계약을 또 새로 하기도 했었죠. 뭐 데브라이너는 아직까지 뭐 들은 게 없다라고 한 거 보면은 뭐 아마 그냥 다른 팀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은 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데브라이너 뭐 제가 바로 다음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데브라이너는 시티에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그 뭐 레전드 뭐 이런 거 떠나가지고 그냥 전력적으로 봤을 때. 그냥 지금 제일 잘해요. 네. 그러니까 클럽 월드컵은 당장 뭐 어떻게 선수 영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연장을 잠깐이라도 해서라도 데려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뭐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일단 없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브라이너 얘기가 나온 게 나폴리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소식이네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확정까지는 아니고
일단 경제적 문제라고 하면 돈이겠죠. 네. 돈 협상은 잘 됐고 이제 가족들의 승인만 남았다라는 소식입니다. 뭐 아무래도 디마르지오에서 나온 이야기다 보니까 공신력 자체는 꽤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게 뭐 나폴리라는 저는 선택지 자체가 조금 처음 들었을 때는 생소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관련이 없는 팀이다 보니까 갑자기 이탈리아 무대로 간다고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나폴리가 어쨌든 이번 시즌에 되게 우승 경쟁 그렇죠. 지금 한 거의, 발짝 앞서고 있죠. 네. 네, 와 있고 어쨌든 콘테 감독도 그 선수단 보강에 대한 희망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딱 콘테가 좋아할 스타일이긴 해요. 뭐, 나이도 많고 더브라이너 정도면 뭐 네, 경험도 많고 네. 사실 뭐 어느 팀이든 뭐 원하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콘테가 얘기했던 게 겨울에 크바라치엘리아 팔아놓고 왜 나 새로운 영입 안 해줬냐는 대한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브라이너 정도 영입해주면은 뭐 다음 시즌에도 유럽 대항전 나가거나 리그 경쟁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나폴리가 조금 더 주도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리고 데버라이너 입장에서도 어쨌든 유럽에서 뭐 우승 경쟁을 하는 팀이고 챔피언스리그도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확정인가? 확정이겠죠. 네. 네. 그래서 챔피언스리그도 나가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가족 승인 얘기 나온 거 보면 옛날에 사우디 그 거절했을 때 그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탈리아로 가면 지금 잉글랜드랑은 환경이 좀 다르긴 하잖아요. 확실히 언어권이 아예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좀 남은 데브라이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가게 되면 아까 예준이가 얘기를 했다시피 뭐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나폴리라는 구단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거는 같네요. 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수비맨디 아스날. 뭐 이게 또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네, 뭐 마찬가지로 알론소 레알이랑 동일하게 네. 로마노에서 컨펌을 했고요. 다음 시즌부터 뭐 합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비맨디 같은 경우는 약간 스토리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지난 시즌 전에 리버풀이랑 계약 얘기가 있다가 네. 본인이 안 갔어요. 근데 갑자기 아스날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야기하면 좀 긴 이야기가 될 수도 네. 있는데 아직 썰이긴 합니다. 근데 뭐 리버풀 당시 작년에 거의 확정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처럼 보였는데 가지 않았던 이유가 아스날이 개입해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스날이 뭐 예를 들어 개입을 했으면은 그때 네. 바로 데려왔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수비맨디 자체도 좀 구단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시에다드 네네. 말이죠. 예. 소시에다드에 대한 애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나가기에는 이때도 살짝 과도기처럼 보였거든요. 소시에다드가 뭐 미켈 메리노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은 팀 중심을 잡아주고 싶었던 그런 잔류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리버풀 입장에서는 당장 그렇죠. 스쿼드 보강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와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스날은 조금은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다음 시즌에 와도 괜찮다.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스날과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잘 맞았던 것 같고 결국에는 아스날로 합류하는 게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비맨디가 오게 되면은 지금 아마도 파티 자리에 뛰게 되겠죠? 네. 뭐 파티가 재계약한다는 말이 있긴 한데 어찌되었든 다음 시즌에 그러면 주전 6번은 수비맨디가 받고 라이스가 더 높은 위치에서 활약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뭐 그리고 이번 시즌 당장 파티가 없었을 때 좀 문제가 보였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파티 자체도 뭐 너무 학력기만 가지고 뭘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지난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워낙 임팩트 있게 좀 못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도 좀 여행이 뭐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보충 이런 부분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경쟁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파티가 올해 꽤 많이 뛰었어요. 리그에서만 2,600분 뛰었는데 진짜 파티치고는 엄청 많이 뛴 거거든요. 그렇죠. 부상을 원래 잘 당하는 선수잖아요. 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다음 시즌에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 해도 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비엔디의 영입은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뭐 상당히 좋은 영입 아스날 입장에선 하나 선행이 됐고 이제 다른 영입들도 아스날 입장에서 좀 많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프닝 토크 여기서 넘어가 보고요. 제 본 주제 리버풀과 아스날 경기 리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저희 노드 VPN 광고 들으시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노드 VPN 소개해드립니다. 노드 VPN은 지역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어떤 컨텐츠든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서 즐길 수 있게 해주죠.
특히 축구 팬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팬들은 한국 플랫폼에서 중계되지 않는 해외 경기 시청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노드 VPN을 이용하면 지역 제한에 대한 불편함 없이 원하는 경기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나갔을 때 한국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용해서 한국어 중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죠. 눈앞도로 빠른 속도와 함께 믿을 수 있는 암호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노드 VPN과 함께 축구팬 생활 즐겨보세요. 30일 이내로 무료 환불도 가능하니까요. 부담 없이 즐겨보시고요. 저희 충무이키와 함께 하신다면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요. 꼭 저희 링크 더보기란 영상 더보기란 혹은 팟캐스트 에피소드 더보기란 이런 데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링크를 통해서 꼭 결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버풀 아스날 경기였는데 원래는 저희가 첼시 뉴캐슬 첼시 그 경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챔스 경쟁 때문에 네, 이 경기가 좀 최장 때문에 맥없이 좀 끝나가지고 네. 네, 급하게 좀 틀었습니다. 그렇죠. 네, 리버풀에는 조 고메즈 선수가 부상으로 참여가 네. 불가능했고요. 아스날의 공격수 제주스와 하베르츠 선수 그리고 마갈량이스와 라이스까지 이렇게 아웃된 선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로 경기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리버풀은 이미 팀의 20번째 리그 우승으로 EPL에서 최다 우승, 메뉴와 똑같이 네. 최다 우승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승이 확정된 상태여서 조금 경기가 루즈하지 않을까 걱정되었는데 역시 챔피언답게 너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이 경기는 반다이크의 EPL 300번째 경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살라의 개인 기록이 지금 득점이 18개, 네. 도움이 18개로 살라에게 좀 몰아주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기대하면서 네. 보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이제 딱 그것만 남았죠. 네. 살라가 공격 포인트 기록을 세우냐 마냐. 네. 그래서 좀 살라한테 많은 집중이 갔던 경기고 그리고 아스날로 넘어가 보자면 일단은 챔피언스리그 네. 떨어지면서 무관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놀랍게도 아직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놀랍게도 확정이 아니에요. 네. 놀랍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스날이 남은 두 경기 다 지고 밑에 3등부터 6등까지가 다 이기면 아스날이 못 갈 수도 있다. 진짜 네. 아스날이 그 챔피언스리그 한 8강쯤부터 야금야금 계속 승점 네. 드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딱 네. 봤는데 저 당연히 확정일 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첼시 5등인 첼시랑 5점 차예요. 네. 사실상 근데 남은 일정을 확인했을 네. 때 안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두 경기 이제 남은 상태에서 5점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승점을 확실히 모으려고 했던 의도 때문인지 본머스정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않고 풀 주전 멤버로 그렇죠. 들어왔는데 그 경기를 안타깝게 지고 말면서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히 그렇죠. 증가한 상태로 이 경기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본머스 경기 주전 뛰고 네. 챔스 4강 2차전 주전 뛰고 또 이제 음. 주전 라인업이 이번에 나올 수밖에 없는 리버풀전이니까 뭐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은 됐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포인트별로 정리를 해봤어요. 네. 인상적인 장면이 굉장히 많아서 첫 번째는 아스날이 이번 리그에서 이번 시즌 되게 세트피스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어요. 맞아요. 세트피스 득점 이제 1등이죠. 아마 아직도 1등일 거예요. 네. 다양한 원리를 사용해서 세트피스 득점을 이뤄내는데 코너킥 때 특히 위협적인 경우도 많고 프리킥도 되게 위협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전반 3분에 그 오프사이드 라인을 활용할 아스날을 저지하기 위해서 리버풀이 옵사이드 트랩 전술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모두 이렇게 하려나 했는데 딱 한 번만 사용하더라고요. 세트피스에서 뭐 당연히 옵사이드 그러니까 트랩은 굳이 아니더라도 일자 라인은 많이 세우는데 네. 아무래도 프리킥 상황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코너킥은 옵사이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뭐 생각 드네요. 사실 그게 모든 팀원들이 타이밍을 맞춰서 전부를 믿고 올리지 않으면 굉장히 사용하기 어려운 네, 기술인데 맞아요. 역시 저도 그만이어서 그런지 아마 모두 그것도 한 번에 있고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한 번 하고 나면은 상대가 알면은 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상대 모를 때는 그냥 멋모르고 한 번 당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쟤네가 옵사이드 트랩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그거 실패했을 때는 한 골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두 번째는 살라에게 몰아주기를 했으면 살라 기록이 굉장히 올라가는 경기가 될 줄 알았는데 살라가 너무 부진했어요 이번 경기 때. 그렇죠. 이번 경기 뭐 당연히 결과적으로 공격 포인트도 없었고 특히 이제 주목이 된 거는 슈팅이 이제 한 개도 없었다. 그렇죠. 박스 안에서 혼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살라였잖아요. 원래는 슈팅도 굉장히 날카롭고 근데 이날에는 생각이 일단 너무 많아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굳이 패스를 줘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평소였으면 분명히 혼자 했을 것 같은 상황에서 패스를 계속 줘서 그게 경기가 점점 말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일단 살라가 당연히 이제 살라가 많이 해야 되니까 네. 리버풀 선수도 공을 좀 주긴 했는데 근데 이게 그리고 스탯적으로 보면은 박스 터치도 10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슈팅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뭐 기회 창출만 2번 있었는데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살라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득점보다는 좀 도움을 노리는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30, 10보다 20, 20을 먼저 음. 탐내고 싶어 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일단은 지금 살라가 이 28개 득점과 18개 공격 포인트 기록을 도움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앨런 시어러 기록까지는 이제 동점까지 1개 그리고 공격 포인트 역전까지는 이제 2개 이렇게 남았고 뭐 그리고 앙리의 20까지는 이제 2개 공격 포인트 네. 도움만 2개 기록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앙리 기록을 좀 더 의식하는 느낌이에요 뭔가 그런 게 아마 있는 시어러의 것 기록보다? 같아요. 네. 음. 근데 너무 의식을 하다 보니까 앞서 언급해주신 대로 계속 패스만 하더라고요. 사실 살라 정도면 저 찬스에서 밀어 넣었으면 네. 충분히 득점을 기록할 만한 찬스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살라가 조금은 오히려 흐름을 방해하는 경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득점이야. 그냥 뭐 찾아보면 하나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시스트를 억지로 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차라리 살라를 제가 뭐 감히 훈수할 건 아니지만 넣을 때 그냥 넣어버리면은 오히려 막 득점을요? 3대0 4대0 가면은 상대 수비 아, 집중력이 오히려 떨어질 네. 수도 있잖아요. 네. 살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려요. 뭐 네. 이 경기에서도 사실 뭐 XA 예상 어시스트를 보면 0.39로 뭐 나쁘진 않았거든요. 뭐 기회 창출도 2번이나 기록을 했었고. 근데 이와 별개로 사실 득점이라는 아예 선택지가 사라져 버리면 수비 입장에서도 막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라가 이 2경기 남아서 진짜 이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뭐 마인드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일단 이날 경기는 좀 활약이 좋지 않았었죠. 그렇죠. 그 완벽한 상황에서 다른 동료에게 공을 줘서 어시스트를 할까 아니면 내가 넣을까 하는 상황에서는 어시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네. 내가 이걸 다 만들어서 어시스트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기엔 진짜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생각의 변화를 네. 가지고 경기에 들어오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살라 부진했다 여기까지 네.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0으로 앞선 채로 전반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아르테타 전술이 후반에 굉장히 많이 변화했어요. 네. 그동안 아르테타가 뭐 플랜 B에 대해서 약점이 있다. 대응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전술 변화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오고 2대0으로 따라잡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아르테타도 정말 성장하고 있는 감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은 전반전 얘기부터 잠깐 하고 가면 일단 전반전은 이제 굉장히 아스날 입장에서 실망스러웠습니다. 뭐 모든 면에서 일단 부진했고 네. 그리고 약간 선수들의 개개인적인 집중력도 좀 부족해 보이고 뭐 전술적으로도 하여튼 뭐 좋은 게 없었어요 전반에. 특히 저는 베나이트가 네. 조금 아쉬웠던 것 같은 네. 게 아스날이 초반부터 좀 강하게 누르려고 했어요. 네. 리어 안필드임인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좀 높은 위치에서부터 압박을 가져갔는데 이 학포랑 베나이트의 매치업에서 꾸준히 밀리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리버풀이 롱킥을 가져가더라도 우위를 점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그 장면을 통해서 선제골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학포가 헤더 그 두 번째 골인가? 그게 첫 번째 골이에요. 그렇죠. 네. 학포 헤더 득점 역시도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네. 베나이트가 아무래도 오랜만에 좀 선발 라인업에 다시 복귀한 만큼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많이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베나이트가 센터백도 사실 볼 수 있는 선수인데 네. 이 경합 부분에 있어서 사실 문제가 있어가지고 풀백이 된 거잖아요 결국.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브라이튼 시절에도 그 공중볼로 그 첫 경기였나? 개 털리고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센터백 얘기할 때 공중볼 경험 이렇게 하면서 베나이트 얘기 나왔던 것도 기억을 하는데 뭐 어쨌든 뭐 그런 것과 별개로 사실 이제 오랜만에 왔잖아요. 또 원래 팀버가 계속 나왔었는데 네. 네. 부상이 있어가지고 수술한 다음에 굉장히 오랜만에 이번 경기가 복귀전은 아니고 굉장히 오랜만에 네. 이제 복귀를 해서 이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도 좀 지적받는 부분이 그 경합이나 아니면은 상대 수비 사이드백 내지는 윙포드와 1대1을 할 때 너무 소극적으로 달라붙는다는 좀 약점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이번 경기에서도 좀 크게 도드라지면서 결국에는 학포에게 기회를 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스코어도 그렇고 일단 기록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어쨌든 후반에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 좀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변화에?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최전방에 있던 11번 마르티넬리 선수와 왼쪽 사이드에 있던 19번 트로사르 선수가 반복되는 로테이션을 보여줘요. 위치가 바뀌니까 수비수들도 혼란을 느끼고 그 틈을 타서 후반 시작한 지 2분 만에 마르티넬리가 득점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로 분위기 전환을 이유고 이어서 웨데고르의 과감한 슈팅과 세컨볼 집중력으로 동점골까지 넣게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스탯 하나 띄워드릴 텐데 아스날 이제 리버풀전 전후반 스탯 비교인데 확실히 좀 드라마틱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모든 부분에서 후반전에 이제 발전이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르티넬리와 트로사르 뭐 포지션 변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평범하게 이제 원래 그냥 생각해 보면은 마르티넬리가 측면이고 트로사르가 중앙인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실제로 전반전에 그런 모습도 많이 나왔고. 근데 이제 후반전에 두 선수가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다 네. 보니까 리버풀 입장에서는 조금 상대하기 까다로워졌던 게 마르티넬리가 최전방에 가면은 어쨌든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요. 근데 리버풀이 후반전에 전반전에 비하면은 압박 강도를 좀 낮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이 기존보다 더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 공간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스날이 이 공간을 잘 공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반전에만 당연히 이제 득점도 2개 하면서 잘 따라갔고 뭐 슈팅이나 뭐 XG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게 적용을 했던 아스날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따라가고 끝냈으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이 뭐 리버풀도 살라 아쉽다. 그다음에 아스날도 후반전 잘 따라갔네요. 끝났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하나 더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 정도 흐름이라면 역전까지도 노려볼 수 네.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메리노가 퇴장을 하면서 이제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이게 경고 누적이었죠? 네. 이렇게 되면은 아스날은 5-4 수비로 내려앉게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역습을 한다고 해도 평소에 하던 게 역습 축구보다는 이게 점유를 해서 골을 넣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득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게 되면서 경기가 다시 리버풀의 쪽으로 네. 기울게 됩니다. 뭐 오히려 이제 뭐 득점이 취소되긴 했지만 리버풀 쪽 뭐 득점도 나오면서 네. 상당히 이제 아스날한테 위기도 많았고 물론 이제 아스날도 마지막에 웨데고르 슈팅 뭐 아쉬운 장면이 하나 있긴 했지만 그리고 전반적으로 메리노 퇴장 이후에는 아스날이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마무리는 된 것 같습니다. 뭐 퇴장 장면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셨나요? 이 메리노가 퇴장당하기 전에 그 경합한 다음에 되게 막 너덜너덜거리면서 걸어다니는 네. 장면이 있었어요. 맞아요. 보면은 그냥 딱 봐도 지쳐 보였거든요. 이 태클 자체도 막 내가 카드 받아야지 해서 태클보다는 지쳐서 너무 지쳐서 태클 타이밍을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아르테타가 좀 진작에 빼줬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뭐 사실 다 사이드백밖에 없긴 한데 칼라피오리나 진첸코도 뭐 미드필더 쓰라면 쓸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메리노를 빼지 않은 아르테타의 이 실책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뭐 일단은 지금 뭐 예준이가 아까 말했던 대로 물리적으로 미드필더가 없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빼긴 해야 되니까 카드도 있었고. 그렇죠. 뭐 스켈리를 올려도 되는 거고 뭐 이것저것 다 활용해봐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특히 메리노가 요새 근데 좀 지친 이유가 아무래도 저는 최전방에서 많이 기용이 돼서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저도 얼핏 들은 얘기긴 한데 최전방으로 뛰는 게 이 미드필더로 뛰는 것보다의 더 체력 소모가 심할 수밖에 그래요? 없어요. 왜냐하면 수비수들과 경합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미드필더는 뭐 수비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니까 뭐 미드필더가 더 많이 뛴다. 그래서 더 힘들다라는 인식은 있는데. 네. 근데 메리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전방 공격수를 처음 뛰어보는 거다 보니까 시즌 후반기에 있어서 계속 이제 유럽의 사이드백 내지는 이제 센터백들이랑 경합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처음 맞이하는 환경에서 지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또 계속 나왔잖아요. 미드필더 공격수 가리지 않고. 메리노는 좀 관리를 받았는데도 이 정도로 이게 소화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좀 과부하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아마 잔부상도 달고 있을 거예요. 최근에 좀 무리해서 끌어올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메리노는 뭐 퇴장당한 건 아쉽긴 한데 크게 뭐 그렇게 막 질책할 만한 부분은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대2로 결국 마무리가 되게 됐는데요. 그래서 총 스탯을 보면은 어쨌든 뭐 후반전에 굉장히 스탯이 좋아서 그런지 결과적으로는 아스널이 약간 앞서는 그런 스탯이 나왔습니다. 뭐 XG도 그렇고 뭐 슈팅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뭐 점유율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아스날이 모두 앞섰던 경기네요, 이건. 그렇죠. 일단은 저는 아스날이 잘한 것도 있는데 리버풀이 후반전에 좀 무기력하게 내려앉은 부분도 좀 팬들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리버풀 팬들이 이번 시즌에 슬롯 감독의 이런 후반전 대처에 있어서 조금 불만을 드러낸 부분이 있었거든요. 좀 항상 소극적인 느낌이 있긴 했었죠. 네, 앞에 벌려놓고 굳이 왜 내려앉아서 이 두들겨 맞다가
결국에는 승점 드랍을 하느냐에 대해서 팬들이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뭐 우승이 확정된 경기이긴 하지만 이미 그래도 아스날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 좀 불만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이게 슬롯이 칭찬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선수 관리 그리고 약간 낮출 때 낮추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체력 조절도 하고 압박도 사실 클럽 때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도 있긴 했는데 사실 이면에는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하겠죠. 그렇죠. 너무 이제 압박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좀 아쉽다. 뭐 후반전 이제 기준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번에야 뭐 당연히 이제 확정됐으니까 우승 상관없겠지만 내년 시즌에도 만약에 이런 모습이 계속된다면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리버풀 입장에서도 좀 신경을 쓸 만한 또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 자, 그럼 후토크로 넘어가서 뭐 일단은 얘기를 해보면은 뭐 살라 얘기 아까 잠깐 하긴 했지만 한 번 더 마무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살라가 이번 경기 이제 공격 포인트 생산이 안 되면서 2경기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 생산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시어러 기록까지 경신을 하려면 2개가 남았는데 2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록 경신도. 그래서 지금 살라 공격 포인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총 공격 포인트 46개고 득점이 28개, 어시스트가 18개. 뭐 다 엄청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앙리의 기록, 시어러의 기록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저번에 얘기할 때만 해도 이거는 뭐 당연히 하는 거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안 됐네요. 네. 살라가 그 챔피언스리그 떨어진 이후에 경기를 프리미어리그 경기만 살펴보면은 공격 포인트를 딱 2개밖에 못했어요. 네. 토트넘전에 득점 하나, 웨스트햄전에 어시스트 하나. 이후에는 이 공격 포인트 자체가 없거든요. 이게 뭐 6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2개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 시즌 살라 흐름 생각하면은 좀 많이 아쉬운 흐름이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살라가 아무래도 이 챔피언스리그 탈락 이후에 조금은 기록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나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너무 득점 말고 어시스트만 노리는 경향이 있어서 다음 경기부터는 뭐 사실 득점 어시스트 가리지 말고 일단 뭐라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사실 뭐 앙리 기록이고 뭐 시어러 기록이고 어쨌든 따지는 것보다는 최대한 많이 포인트를 생산해내서 일단 시어러라도 하나 넘는 게 그렇죠, 네. 좋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뭐 20 어시스트 뭐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저는 그래도 이 시어러 기록만 넘어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어쨌든 시어랑 경기 수가 더 많았으니까 시어랑 그 앤디 콜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반등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뭐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세트피스도 다 그냥 살라가 차는 게 어떤가. 이번에도 뭐 프리킥 아놀드가 차는 뭐 그런 장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아놀드 차서 뭐 합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야유 받으라고 지금 밥상 차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당연히 살라가 뭐 직접 프리킥을 잘 차는 선수는 아니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네. 모르죠. 그리고 코너킥 그냥 눈 감고 쳐다보면은 누군가 헤더로 해줄 수도 있고. 코라테든 반다이크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뭐 팀에서도 저는 선수들은 밀어주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경기 내에서는. 그래서 좀 뭔가 아예 그냥 이렇게 된 거 좀 대놓고 밀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에서는 이제 아놀드가 또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리버풀 떠나는 게 확정이 됐는데 이 경기에 이제 교체로 나왔죠. 그래서 많은 팬들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캐러건은 이제 야유 안 받아야 된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일부에서는 팬들도 야유할 자격이 있다. 어쨌든 배신을 당했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좀 얘기거리를 남기긴 했습니다. 아놀드가. 사실 마르티넬리가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네. 저는 이 아놀드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선택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브래들리보다는 뭐 저희가 지표 비교도 이제 지난번 신나게 해드리긴 했지만 네. 차이가 나잖아요. 수비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근데 브래들리가 카드가 있어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브래들리가 카드가 있다 보니까 아놀드로 그냥 교체를 해준 것 같은데 아놀드가 두 번째 득점, 아스날이 두 번째 득점에 있어서 좀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슬롯의 이 교체 카드가 결국에는 실패다. 실패하지 않나. 라고 아니,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런 것도 있나?
그냥 야유 받으라고 한번 야, 어쨌든 먹어라. 슬롯도 어쨌든 좀 당한 피해자죠. 거잖아요. 네. 예. 당한 거니까 슬롯도 3월에 이제 직접 마누르드한테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하니까 약간 야 너 한번 야유 한번 먹어봐라 하고 뭐 그런 분위기였을 아니면 수도 있고 오히려 예. 반대로 기회를 줬을 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이 경기를 너가 살려서 음. 덜 욕먹고 떠나라.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투입된 시간 보니까 66분이더라고요. 아. 66번인데 번호가 의미가 있나 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선물처럼.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본인이 시간에 주고 싶은 건 뭐 이해를 하겠는데 그다음에 뭐 당연히 예준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카드 뭐 문제도 있었을 거고 근데 어쨌든 들어가서 경기적으로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뭐 어쨌든 야유를 했는데 뭐 야유는 당연히 할 수 있죠 뭐 안 해야 된다고 말하면 이건 좀 팬들한테 너무한 게 아닌가 그렇죠. 한 짓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사실 뭐가 안 날아온 게 전 다행이라고 봤거든요. 네. 그다음에 의외로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응원 문구 같은 거 적은 분들도 음. 있었고 일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저는 되게 그래도 생각했던 보다는 뭐 괜찮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이게 아놀드가 욕 먹는 이유가 뭐 그냥 단순히 레알 마드리드 이적해서 욕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인터뷰를 되게 뭐 리버풀의 남을 레전드로 것처럼. 남을 것처럼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로 작업을 쳐놨으니까 이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결국에는 남은 홈 경기가 한 경기 남았나요? 그렇죠. 남은 이제 마지막 그 팰리스전인가? 네, 마지막 라운드 팰리스전에서 뭐 한 번 더 먹고 끝나겠죠. 네. 그래서 그 경기에서 아놀드가 만약에 투입이 될지, 뭐 아니면 이제 경기 끝나고 팬들한테 뭐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지, 사실 뭐 그런 거 하긴 하잖아요. 마지막에 떠나면은 이제 그쵸, 네. 마지막 홈 경기에서 뭐 마이크 잡고 뭐 감독이나 선수든 인사하고 그런 게 있는데 못할 이게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구단에서 준비를 할지 만약에 한다면 이런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될지 뭐 이런 것도 좀 리버풀의 마지막 경기를 보는 살라와 함께 또 포인트가 하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스날 같은 경우는 뭐 이번 경기 확실히 이제 라이스가 없으니까 뭐 그것도 좀 체감이 됐던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요즘 경기력이 떨어져 있는 분위기는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선수가 없다 보니까 딱 그 아르테타가 구상하고 있는 베스트 11이 안 나오면 좀 말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수 없다는 얘기 인터뷰에서 또 하더라고요. 아르테타가. 라이스가 엉덩이 쪽 부상으로 인해서 아마 이번 경기까지는 못 나올 것 같은데 라이스가 돌아와야죠. 뭐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비맨디 영입도 사실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한 또 방안 그렇죠. 중에 하나일 거고요. 뭐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공격수 영입도 이제 아마 할 거고. 네. 그래서 좀 이번 시즌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시즌에 어떻게 좀 살아나야 될지 우승 트로피가 이제 필요한 아스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진짜 집중해서 좀 가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 이번 경기 무승부로 유일하게 지켜내는 기록이 아스날이 이번 시즌 빅식스 상대 무패입니다. 무패. 네. 그리고 이제 없죠 남은 빅식스가. 네. 네, 그래서 끝났죠. 네, 그 기록은. 그래서 그 기록은 이제 달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그거죠. 그 기존 빅식스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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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트넘 맨유 포함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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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건 했는데 어쨌든 아스날도 남은 경기 두 경기가 이게 이렇게 될지는 몰랐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 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라인업에 빠진 선수들이 돌아올 선수가 많지 않아서 좀 걱정은 될 것 같네요. 잘하는 무승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14무거든요 리그에서. 무승부가 되게 많네. 그래서 뭐 무승부도 잘하고 수비력은 일단은 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두 경기 뭐 또 상대 입장에서도 그 팀들이 이겨야 될 이유는 특별히 없잖아요. 뭐 뉴캐슬은 있어. 그러네. 뉴캐슬은 있네. 뉴캐슬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 네. 팰리스는 이제 소튼이죠. 다음이 뉴캐슬 다음이 소튼. 뉴캐슬 네. 소튼이요. 네. 소튼은 뭐 램스데일이 잘해줄 거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완전 끝났는데 여기도 근데 이번 라운드에 또 고춧가루 뿌리고 그래가지고 맨시티한테 또 모르긴 하는데 아무튼 또 어쨌든 아스날도 포인트가 아직 있긴 합니다. 남아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기 얘기는 여기서 맞춰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챔피언스리그 경쟁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거는 뭐 매주 저희가 드리는 얘기인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치열해가지고. 일단 지금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2등 아스날부터 이제 7등인 노팅엄까지 이게 승점 차가 거의 두 경기 이내로, 그러니까 6점 이내로 쭉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스날이 조금 이제 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3위 맨시티가 66점, 그리고 3위 뉴캐슬이 66점, 그리고 4위 맨시티가 65점, 그리고 첼시가 63점, 그리고 빌라가 골득실 뒤진 63점, 그리고 노팅엄이 62점.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3위부터 6위까지는 한 경기 정도에 다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날은 솔직히 좀 빼주세요. 아스날은 솔직히 아스날은 2등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챔스는 챔스는 갈 거라고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이제 산술상이니까 넣어놨고요 일단.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한 점 차로 이제 쭉 한 경기 차로 몰려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 좀 변수가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변수가 나온 게 일단 스텝부터 쭉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할 텐데요. 갑자기 맨시티는 저희가 확정인 것처럼 뭐 이제 저번에 저희 챔스 경쟁 얘기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갑자기 사우스햄튼이랑 이게 비기게 되면서 이게 맨시티도 약간 모르게 됐습니다. 네. 네. 사실 이 경기를 이길 줄 알고 안 봤어요. 저도 이게 뭐 당연히 이 네. 경기는 맨시티가 이길 줄 알고 뭐 네. 관심도 가지지 않았는데 네. 끝나고 보니까 갑자기 무승부? 그리고 이제 무승부도 이제 슈팅 26개. 사실 뭐 이게 점유율도 당연히 뭐 앞서고 상대는 슈팅 2개 때리고 이게 참 뭐 이런 경기가 뭐 한 시즌에 한두 번 나오긴 하는데 네. 이게 나오는 시점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보고 있다가 이제 불이 났대서 달려갔는데 이제 우리 집이었던 거죠. 아, 네. 이 혼란이 돌아왔잖아요. 네. 이 경기 때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뭐 또 잘하겠지 했는데 범인 아닌가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저도 경기를 못 봐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는 그 모르겠는데. 축구에서 네. 나올 수 있는 온갖 억가라고 하죠. 그거를 네. 이제 전부 다 이제 카테고리별로 모아놨더라고요. 이게 골대를 맞추고 빈 골대에 집어넣는데 수비수가 달려서 그걸 막고 이렇게 막 누가 봐도 넣을 건데 스텝이 꼬이고 이렇게 해서 뭐 날린 기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결정력이 진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요 스탯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XG가 1.8이면은 이거 한 골은 무조건 나왔어야 되는 경기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된 게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사우스햄튼도 사실 강등이 너무 일찍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좀 무난하게 다 지면서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이제 뭐 홈 경기였던 것도 있고 나름의 동기부여는 가지고 좀 경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사실 소튼이 그래도 이번 경기 네.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그 최저 승점 네, 그거 깼어요. 네 그거는 깼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원래 그 어디였지 팀이? 더비. 더비였죠, 네. 더비 카운티. 거기가 최저 승점 기록을 네. 가지고 있고 만약에 소팀 다 지면은 경신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기록을 세우지 않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소튼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할 거는 다 했다. 그래도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약간 불꽃이다. 우리가 최저 승점 그것만은 이제 탈출하자. 네. 타이 기록만은 탈출하자. 뭐 이런 느낌 뭐 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맨시티는 이제 고춧가루를 말아가지고 이제는 진짜 좀 약간 오리무중 상황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일단은 2점 차고 그렇습니다. 빌라랑 2점 차니까. 이 경기 전에 그 남은 경기들을 봤을 때 맨시티는 좀 매를 먼저 맞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일정은 좀 좋아요 맨시티가. 네, 비교적 괜찮은 상대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걸 네.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아무리 상대가 좋아도 뭐 사실 이번 소스전이 그랬듯이 한 경기에선 또 어떻게 그렇죠. 뭔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맨시티 입장에서 좀 긴장을 하고 또 우리도 다시 맨시티를 주목하면서 이제 마지막 라운드 2개를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맨시티가 네. 남은 일정인 본머스 풀럼 상대로 엄청 셀 거예요. 네네. 거의 진 적이 없을 것 같거든요. 좀 찾아보니까 맨시티가 본머스 상대로는 17경기에서 16승 1패했고 풀럼 상대로는 20경기에서 18승 2무였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거의 다 이긴 경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티 입장에서는 일단 1번이 FA컵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조금 집중을 한다면 충분히 챔피언스리그권 자체는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시티 입장에서는 이제 FA컵을 그 리그가 마치기 전 그 전주에 하잖아요. 네. 그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원래는 FA컵은 리그 끝나고 하니까 좀 완전히 집중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그러니까 그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FA컵까지 치르다 보면은 약간 이 집중도가 분산되는 뭐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해야 돼 맨시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경기 넘어가면은 이제 뉴캐슬 첼시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를 뉴캐슬이 이겼습니다. 뭐 이긴 건 이긴 건데 사실 뭐 스탯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뉴캐슬이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사실 이거는 좀 퇴장 변수가 컸죠 이 경기는. 네. 그분이 또 공교롭게도 잭슨이 퇴장을 당해가지고. 네. 잭슨이 이제 골 수보다 네. 경고 수가 더 많다고. 그래요 진짜요? 네.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예요 잭슨 경고? 제가 4개로 알고 있거든요.
오. 오- 올 시즌 그렇게 못 넣나? 그거보다 더 넣지 않아? 리그 10골 넣었죠. 네. 잠시만요. 그게 아마 그거지 않을까요? 그 레드가 네 개이고 레드가 그러면서 4개라고요? 제가 오.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긴 네네. 한데. 그건 좀 찾아봐 주시고. 네네. 어쨌든 뭐 잭슨이 확실히 10골 넣긴 했는데 저희가 저번에 분석을 해드렸는데 잭슨 얘기 했었죠. 네네. 그때 후반기에는 거의 못 넣었거든요. 네. 그쵸. 전반기에 거의 다 9골인가? 뭐 후반기 한 골일 텐데 어쨌든 이번에 뭐 득점과는 상관없이 퇴장을 당하면서 좀 만약에 이걸로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못 가면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진짜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런 경기에서 이렇게 퇴장당해 버리면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거기다가 30분 너무 일찍 당했어요. 36분에 퇴장을 당했으니까 이거는 뭐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네. 이거는 진짜 뭐 잭슨이 또 그 와중에 재계약도 한 상태라 굉장히 오랫동안 첼시에 남아 있어야 되는 현재 계약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기존에도 잭슨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번 경기를 통해서 뭔가 잭슨에 대한 민심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도 풀럼전 승리하면서 첼시가 좀 분위기를 반전하는 흐름이었잖아요. 더구나 리버풀도 잡아내면서 첼시가 그래도 좋았어요. 좀 올라오는구나 싶었는데 진짜 중요한 경기에서 이렇게 그냥 진짜 그냥 못한 거면 모르겠는데 퇴장은 이게 퇴장은 진짜 다이렉트였잖아요 이게. 네. 후반 막판 이런 때도 아니고 아니 뭐 수아레즈처럼 아예 골이라도 맞고 나가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상대가 이제 챔스 경쟁 완전 직접적인 상대인 뉴캐슬이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뉴캐슬은 3등까지 좀 치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경기 살펴보면은 이제 노팅엄도 레스터랑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2대2로 무승부가 났습니다. 뭐 레스터도 사실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노팅엄이 당연히 잡아내지 않을까. 그래도 잡아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노팅엄이 홈에서 승점 드랍을 또다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팅엄이 7위까지 떨어지게 됐고 최근 4경기 무승입니다. 쉽지 않네요. 네, 노팅엄도. 그래서 노팅엄이 원래는 챔피언스리그 경쟁에서 거의 맨시티와 함께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너무 성적이 좋지 않으면서 이제 좀 팀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됐고 또 약간 재미있었던 많이 논란이 됐던 장면이 경기 끝나고 이제 구단주가 막 내려와가지고 감독한테 뭐라 하는 그게 나와가지고 찍혀가지고 좀 그것도 일단 좀 논란이 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 첼시가 경고 숫자가 득점수보다 많은 걸로. 네. 첼시 잭슨이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첼시가 경고 1등이긴 하죠 지금. 네, 58장의 옐로 카드라고 합니다. 전체 득점보다 많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팅엄 얘기 계속 해보면 그 구단주 얘기는 그 구단주 뭐 누누 감독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본 건데 마지막에 그 아워니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잘 뛰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약간 소통 오류로 아워니가 뛸 수 있을 줄 알고 이제 누누 감독이 이제 다른 선수를 교체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워니가 이제 못 뛰어서 막 빌빌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자 이제 구단주가 화가 났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 좀 누누 감독과 소통을 했다. 찐한 소통을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되게 좀 볼 수 없는 구단주전 내려오는 건 진짜 인생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네, 이 구단주가 좀 그래도 유명한 인물이니까 경기장에 자주 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반가운 얼굴 중에 한 명인데 문자 구단주기도 하고 그리스 출신인데 이렇게 확 내려와서 되게 등치도 크시니까 막 내려와서 화내는 거 보니까 좀 저 같아도 좀 쫄지 않았을까. 그래서 누누 감독도 되게 당황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이게 물론 이제 구단주가 경기 오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뭐 그리고 이제 트로피 셀레브레이션 할 때도 막 옆에 같이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좋은 일일 때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데서는 할 수도 있겠죠. 뭐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질책하거나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직접 와서 그라운드에서 이러는 건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살짝 최근에 있었던 이정효 그거와도 근데 그 감독이잖아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그라운드에서 질책을 했다는 그렇죠. 그래서 뭐 스탯적으로는 이제 이런 스탯이 나왔고 뭐 노팅엄이 좀 앞섰던 경기인데 그래도 좀 아쉽죠. 그리고 막판에 이제 앞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좀 따라잡히는 흐름이 좀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노팅엄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고 이러면은 가장 또 불리한 위치에 현재는 있는 게 일단 노팅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챔피언스리그 예측을 할 때 노팅엄이 진출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예측을 했던 게
노팅엄이 당시에 남은 일정들의 상대 팀이 모두 전반기 때 이겼던 팀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FA컵 떨어지고 나서 흐름을 보면은 그 맨유 토트넘 잡은 거 말고는 승리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강강약강. 강강약약. 그러니까 강팀 네. 상대는 오히려 잘하는데 좀 오히려 상대가 내려서거나 그러면 좀 약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승점 드랍한 팀들을 보면은 뭐 빌라, 에버튼, 브렌트포드, 팰리스, 레스터 다 어떻게 보면은 내려설 네. 수 있을 때 내려설 수 있는 팀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기에 비해서 확실히 좀 노팅엄의 이 누누 감독의 노팅엄이 분석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는 사실 노팅엄 장점이라면 다 아니까. 네. 뭐 역습에 대한 특장점이 있다는 건 다 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르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뭐 남은 경기들이 좀 중요해질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일정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볼 텐데 일단은 3위 뉴캐슬이 아스날 원정, 그리고 에버튼 홈, 그리고 4위 맨시티가 팰리스 원정, 본머스 홈, 그리고 5위 첼시가 맨유 홈, 노팅엄 원정, 그리고 6위 빌라가 토트넘 홈, 맨유 원정, 그리고 7위 노팅엄이 웨스트햄 원정, 첼시 홈 경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맨시티가 좀 확실히 여유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빌라도 상대성으로 보자면 좀 여유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네. 일단 이 두 팀 다 그 전후로 그게 있거든요. 유로파 결승이. 그래가지고 좀 여유가 있고,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 그 뉴캐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날 원정만 좀 잘 넘기면 되지 않나 싶어요. 시티는 저 팰리스 원정이 FA컵 결승이잖아요. 네. 그래서 본머스랑 풀럼 남았는데 앞서 언급한 네네. 대로 굉장히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팰리스, 본머스, 그 다음이 풀럼이죠. 풀럼이죠. 네. 본머스, 풀럼, 그러니까 리그 기준으로. 네. 큰 변수가 없다면 맨시티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그러니까 됩니다. 맨시티가 제일 일정이 쉬워요, 진짜. 네. 사실 뭐 본머스도 그렇고, 뭐 팰리스는 이제 FA컵이니까 빼놓고 얘기하면 뭐 FA컵이야 모르겠습니다만 본머스도 그렇고 다 없잖아요, 풀럼도. 네. 뭐 광등도 안 당하고, 뭐 위에 올라갈 때도 없고, 뭐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는 유리한 것 같고, 뉴캐슬은 이제 승점이 좀 앞선다. 뭐 이게 좀 있겠죠. 그렇죠. 아스날 원정에서 뉴캐슬은 이제 패하지만 않는다면, 뭐 그리고 아스날도 사실 이게 꼭 안 이겨도 되잖아요, 여기도. 그렇죠. 그래서 뭔가 네. 둘이 합의한 듯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첼시는 이 중에서 나름 가장 어려운 또 일정이 잡혀 있는데 맨유 홈 경기, 노팅엄 원정 경기. 네. 되게 근데 맨유랑 토트넘이 많이 껴 있네요. 저 첼시도 네네. 맨유랑 하고 빌라도 토트넘 맨유랑 하고 보면은 이 노팅엄 맨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챔피언스리그권이 또 결정될 맞아요. 수 있지 네. 않을까. 우리 노팅엄 같은 경우는 사실 첼시랑 맞대결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아직도 잘하면은 진출을 할 수도 있긴 해요. 충분히 챔피언스리그에. 일단 다음 경기부터 이기고 봐야죠. 노팅엄은. 그렇죠. 네. 뭐 노팅엄은 이제 웨스트햄 원정, 그리고 첼시 홈 경기인데 뭐 웨스트햄 일단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맨유, 토트넘은 모두 만납니다. 이게 좀 재밌긴 하네요. 어떻게 할지가 네.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빌라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오히려. 왜냐면 솔직히 그러니까 뭐 맨유 원정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 빌라 원정 경기 무조건 이거는 던지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다음 그 목요일에 유로파 결승이 있는데 이거를 굳이 그렇죠. 물론 이제 17등이란 불명예를 벗어나 보겠다라는 뭐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르테타식. 네. 뭐 그다음에 그게 또 토트넘 이미 기록은 끝났나? 최하위 기록은 리그 뭐 하여튼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17등이 좀 의미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거 의미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 사실 더 중요한 게 앞에 있으니까 굳이 안 하지 않을까 집중을. 그렇죠. 사실 수시로 이제 8등급 받아서 9등급은 안 네. 받아야겠다보다 이제 정시를 잘 보는 게 더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게 훨씬 중요하니까. 네. 사실 이거 해봤자 뭐 큰 뭐 영달이 오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빌라도 조금 괜찮은 것 같고, 뭐 그리고 노팅엄 같은 경우는 뭐 웨스트햄 원정, 첼시 홈인데 본인들이 일단 잘해야 되는 거의 그런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5위까지 가니까 세 팀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어디가 갈까요? 저는 뉴캐슬, 맨시티는 웬만하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일단 두 팀 빼고 한 팀이 누가 가냐인데 저는 일정상 빌라가 조금 물론 이제 첼시가 득실이 많이 앞서가라서 조금 당연히 이제 산술적으로는 첼시가 더 유리하긴 한데 아닌가? 그래도 첼시가 유리한가요?
아 저도 근데 되게 네.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첼시가 일단 뭐 그 맨유는 모르겠는데 이 노팅엄 원정에서 이게 상당히 큰 고생을 할 수도 있는 게 노팅엄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그때 다 가면은 챔스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유로파 경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또 저도 하나 찍으라면 빌라 찍을 네. 것 같아요. 저 첼시가 노팅엄 원정에서 굉장히 고전할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게 후방이 약하잖아요. 첼시가. 그렇죠. 역습에 좀 취약하죠 첼시가. 네. 경고가 그런- 많은 것도 아까 그런 이유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노팅엄의 좀 빠른 역습에 음. 어쨌든 노팅엄이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노팅엄을 상대로 내려앉는 팀들에 음. 대한 대처 부족인데 하긴 첼시가 내려 앉겠습니까? 네, 안 내려앉겠죠. 둘 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네. 거면 둘 다 잘하는 카드 네. 꺼낼 텐데 그러면은 노팅엄이 기회가 있다. 네 충분히 승산이 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챔피언스리그 때문에 좀 리그가 좀 재밌게 돼가지고 일단 저희가 당장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경기는 뭐가 없지 않을까 걱정할 일이 없지 않을까 경기 그쵸, 픽하는데 네. 오히려 다음 주는 FA컵이랑 뭐 해가지고 두 경기를 뭐 해야 될 수도 뭐 있을 것 같다. 네네. 뭐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건 다 마무리돼서 좀 심심한데 일단 챔피언스리그만큼은 좀 뜨겁게 프리미어리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